성탄절을 맞아 성당과 교회에서는 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에도 사랑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춘천 MBC 연말 기획 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남북관계 개선과 강원도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강원도에는 많은 기회가 생겼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지난 6.13 선거로 보수 텃밭이었던 강원도 정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도내 정치 지형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해봅니다. 양양군의 전통적 유명 품목은 송이와 연어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서핑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인 오늘 도내 대부분 교회와 성당에서도 성탄 예배와 미사가 열렸습니다. 거리의 구세군 냄비에는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휴일이지만 성탄 미사를 하려는 신도들은 아침부터 성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모든 이들에게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성탄 예배가 열렸습니다. 사랑과 평화, 소망을 노래하는 성탄 칸타타가 커다란 공간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거리는 성탄절 휴일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나온 이들은 도심 곳곳에서 밝은 표정으로 성탄절을 즐겼습니다. 도움이 더 필요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구세군 자선 냄비에도 사랑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역시 자신의 용돈을 거리낌 없이 자선 냄비에 넣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돕기 위해 돈을 넣었는데 참 뿌듯한 것 같아요. 가장 낮은 곳에 임했다는 성탄절 의미처럼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사는 이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양양군은 송이와 연어로 유명하지만 최근 서핑 명소로 인기가 높아져 관광 형태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빅데이터 조사에서도 양양 서핑에 대한 언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관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이 채취 기간에 맞춰 매년 가을에 열리는 양양 송이 축제. 보름 뒤에는 연어가 회귀하는 남대천에서 연어 축제가 이어집니다. 양양군을 대표하는 이런 관광 테마가 실제 국민들의 관심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인터넷 검색량을 조사해 본 결과 양양 송이는 가을 한철에만 급격히 수치가 올랐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양 레저로 뜨고 있는 서핑은 관심 수치가 높고 양양과 같은 변화 추세를 보여 상관관계가 높았습니다. 키워드에서도 송이와 연어는 양양과 연결되는 비중이 서핑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송이는 다른 지역 생산지와의 차별성이 높지 않았고 연어는 양양과 직접 연결되는 비율이 낮았습니다. 서핑은 양양이 키워드의 중심이었고 언급되는 매체도 뉴스와 블로그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송이나 연어가 양양의 그 어떤 고유 자산으로 인식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양양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어떤 산업으로 어떤 서핑을 테마로 서핑이 양양의 새로운 관광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양양 지역 상징물의 대부분은 여전히 송이와 연어입니다. 양양 지역의 전통적인 관광 테마에 새로운 변화의 기류를 접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키워드로 본 2018 강원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접경 지역인 강원도에 많은 기회가 생겼지만 강원도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두 정상이 일으킨 평화의 바람은 한반도를 훈훈하게 데웠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변방으로 겹방 신세를 면치 못했던 강원도에도 온기가 닿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총구를 겨누던 군사시설이 철거됐습니다. 동해산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사업이 착착 진행됐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태봉국 철원 도성 공동 발굴도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65년 동안 접경지역으로 살아온 강원도는 올 것이 왔다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남북교를 선점하기 위해 빠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9월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남북한 대탕대 과실을 따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북한 유소년 축구 선수단이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그 사이 최문순 지사는 평양 정상회담에도 동행했습니다. 모든 게 강원도 뜻대로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유소년 축구 교류 외에 손에 잡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움켜쥔 남북 사업에 강원도가 끼어들 틈조차 없었습니다. 동해선 연결 남북한 합의로 강릉 제진 간 동해선 연결을 확신했지만 정부 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양묘 지원 사업도 북한의 거절로 실패했습니다. 당장 재개될 것 같았던 금강산 관광도 대북 제재 혼란 속에 앞길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21년 동계 아시아 경기대 공동 유치를 선언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강원도가 접경 지역에 집중 투자하기 시작했던 문화 활성화 사업은 요란하기만 했지 실속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강원도의 계획은 틀어졌고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가져다준 호기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여전히 과거처럼 주변에서 맴돌며 2018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로 전통적 보수 텃밭인 강원도의 정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완승을 거두면서 자치단체장은 물론 기초의회까지 다수당이 됐지만 앞으로 변수도 많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는 보수 텃밭이었던 강원도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3선에 성공했고 도내 18개 시장 군수 가운데 11개 시군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4년 전 15석을 차지했던 자유한국당은 강릉과 양양 등 5개 시군만 겨우 지켜냈습니다. 도의회는 물론 대부분 시군의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유권자들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변화의 바람을 선택했습니다. 시장 군수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명은 임기를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속초와 고성, 양양, 동해, 시장 군수 등이 재판이 시작됐거나 곧 법정에 서게 됩니다.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6.13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이 2020년 총선에까지 미치느냐입니다. 민주당은 남북 평화 분위기가 정착되면 총선 승리까지 넘본다는 목표이고 자유한국당은 경제 불황이 계속된다면 정권 심판론이 힘을 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판에 얽혀있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주요 성과 10개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두 번째는 남북관계 개선과 도 역할 증대, 세 번째는 교통망 확충, 네 번째는 국토비 6조 원대 진입 등입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시대, 2년 연속 취업률, 전국 평균 상회 등이 후속 주요 뉴스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환경 관련 갈등으로 도정 역점 사업들이 잘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강원도는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도내 제조업 기업 경영을 분석한 결과 성장성과 수익성은 양호했지만 안정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는 2016년에 비해 모두 상승했지만 안정성 지표는 부채 비율 등이 상승하며 떨어졌습니다.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성장성과 안정성 지표는 양호했지만 수익성 지표가 대체로 부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양구군 양구읍 한 야산에서 양구경찰서 소속 60살 A모 경감이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 등 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병이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감은 이달 말 정년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원도가 2021년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첫 관문인 대한체육회 심사가 내년 1월 초순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모레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1월 초순쯤 대한체육회에서 국제행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원도가 단독으로 신청한 2021년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적격 심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대회 개최의 타당성과 준비 상황, 개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주인 없는 무주지와 나라 땅인 국유지를 60년 넘게 경작한 양구 해안면 주민들에게 해당 땅의 재산권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운동이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구군에 따르면 내일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해안면 토지정리 대책협의회 관계자와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만나 문제 해결에 협조하기로 하는 조정서에 서명합니다. 양구군은 이들이 한국전쟁 뒤 정책적으로 이주해 불모지를 농경지로 바꿨지만 제대로 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조정안 체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도내 여학교의 절반 가까이가 시대착오적 여성관이 담긴 교훈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예방당원협의체 강원지부는 도내 41곳 여학교를 조사한 결과 20개 학교의 교훈이 문제의 소지가 다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9곳은 순결, 어진 어머니 등 명백한 성차별 교훈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성차별적 교훈이 없어지도록 강원도 교육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대학교와 YBM이 업무 협약을 맺고 소프트웨어 교육과 지역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대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은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YBM이 주관하는 코딩 자격증인 COS와 COS 프로를 새로 도입해 초중고 대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원대 측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도내 학생들의 코딩 교육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 한 해 진행한 지역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이 보육기업 매출 상승과 투자 유치, 신규 고용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10개 팀은 전문 엑셀러레이터의 집중 보육으로 사업 모델 검증, 시제품 제작, 모의 투자 유치 등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시켜 4억 8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또 신규 고용 18명, 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인제군이 지역에 있는 농촌관광시설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 점검을 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